안녕하세요. 친구들한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 하다가 여기다 글을 써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저는 현재 이혼 진행 중입니다. 남편이 8살 연하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났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네요. 남편은 연봉 7천 정도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요. 업무 특성상 일주일에 2번 야근하고 주말에도 가끔 나가 일을 했었기에 주 5일 8시에서 5시까지 일하는 저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랐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워낙 바빴고 나름 회사에서 유망한 존재였기 때문에 일이 생기면 콜도 자주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말에 저와 영화 보다 말고도 전화 한 통에 황급히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외박과 불규칙한 출근, 외출에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연애 때도 그랬냐고요?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주말은 지금보다 훨씬 안 바빴고 주말 출근도 굉장히 적은 편이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빠지더군요. 남편 말로는 곧 승진 앞두고 있고 부서도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라며 더 잘 되기 위해 지금 좀 참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일한 남편은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 침대에서 뻗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핸드폰은 꼭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언제 회사로부터 전화 올지 모르니까요. 그날도 남편이 새벽 3시에 들어와 녹초가 된 몸으로 침대에 눕더군요. 씻을 힘도 없다길래 제가 손수 수건에 물 묻혀서 얼굴 닦아주고 이부자리 정리해 주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는지라 어차피 곧 일어나야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잠도 안 오고 뭔가 생숭생숭해서 그냥 눈만 뜨고 누워서 알람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시쯤 됐을까? 남편 폰에 띠링 하고 카톡 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코 골며 자고 있었고요. 새벽 4시에 카톡 올 게 뭐가 있을까? 광고도 아니고 누가 보낸 거라면 4시에 보낼 일이 뭐가 있나 혹시 급한 일은 아닐까 싶어서 남편 핸드폰에 손을 뻗었어요. 급한 일이면 남편 대신 깨워야 하니까요. 그때만 해도 일말의 의심이 없던 순수한 의도였고 그렇게 핸드폰을 열어 카톡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채팅방에 알람이 뜬 거였더군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이 최대리입니다. 최대리, 오늘도 업무하느라 고생했어. 과장님 기쁘게 해드리려면 3시간도 충성 가능합니다. 역시 최대리밖에 없어. 내일은 시청각실 몇 시입니까? 글쎄, 상황 좀 보고 저번에 들킬 뻔해서 불안. 그럼 통근버스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대화가 이루어져 있었고 방금 온 카톡은 이러했습니다. 최대리, 언제까지 이렇게 시크릿 업무 해야 하는 걸까? 나 조금 힘들어. 하며 우는 이모티콘이 있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일반적인 업무 내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카톡을 확인한 걸 상대방이 본 건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받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상대방이 말하더군요. 아직 안 잤어? 하는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닌 이 과장님이 아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자 상대방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 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코 골며 자고 있었고요. 너무 황당하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잠깐 멍 때리다가 남편 폰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찬찬히 보기 시작했어요. 계속 대화를 지웠는지 제일 오래된 대화가 겨우 3일 전이더군요. 서로 시청각실로 와. 통근버스 같이 타자. 오늘 즐거웠어. 고마워.
매일 확인해봐.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하트 이모티콘이 엄청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나 저한테도 무뚝뚝해서 이모티콘은 정말 잘 안 쓰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상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다 둘러보니 역시 이 과장이라는 사람에게만 살갑게 하트 붙여가며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은 저희 남편은 통근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자차를 타거든요. 그런데 대화에서 계속 통근버스라는 단어가 나오니 이게 뭔가 싶더군요. 여자 목소리인 것도 의심스럽고 바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침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급하게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에 본인 핸드폰이 있는 걸 보고 화가 난 듯 쿵쿵 걸어와 핸드폰을 낚아채가며 한 소리 하더군요. 당신 뭐야? 왜 핸드폰을 맘대로 가져가? 아니, 새벽 4시에 전화가 오길래. 그 전화를 왜 당신이 받아? 급한 일이면 어쩌려고? 흥분해가며 그 새벽에 큰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어가며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과장이라는 사람 언제부터 여자였어? 성남 사는 아이 셋 있는 남자였잖아. 그 과장님 딴 부서 간 지가 언젠데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었어. 과장님이랑 많이 친해 보인다? 뭐? 아니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핸드폰까지 뒤져가면서?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하더니 갑자기 옷을 막 주워 입더니 뛰쳐나가는 겁니다. 한 손엔 핸드폰 꼭 쥔 채 도망가듯이 말이죠. 제가 황당해서 다시 전화를 거니 바로 거부를 눌러버리더군요. 그렇게 동이 텄고 받지 않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라 출근할 엄두도 안 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주말 전까지 3일 쉰다고 했고 마침 마감도 끝나고 바쁘지 않은 상황이라 승인이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바람이 맞는 것 같았어요. 반응도 그렇고요.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울다가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노트북부터 열어봤는데 비밀번호가 잠겨있더군요. 그 어떤 조합도 맞지 않아 노트북은 포기해버리고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부분이 영수증 쪼가리였고 업무에서 쓰던 서류와 관련 책들이 많았어요. 워낙 정리를 잘 안 하는 인간이라 거의 3년 전부터 온갖 종이들을 쌓아왔더군요. 그렇게 서랍 5개를 뒤졌는데도 아무 증거가 안 나오자 그제야 제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이렇게 뒤졌는데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서재 한쪽 벽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책장 바닥에 뭔가 보이더군요. 뭔가 해서 기어들어가 그걸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자그마한 편지였습니다. 분홍빛 하트가 가득한 레이스로 장식된 편지 겉면에 내 사랑에게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연애 때 준 편지였나 잠시 착각할 정도였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뭔가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으며 행복하게 카메라를 바라보더군요. 얼굴을 맞대고요. 그걸 보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뛰더군요. 온 세상에 정막이 가득하고 오직 들리는 건 제 터질 듯한 심장 소리였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꿈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편지는 10줄 정도 짧게 되어 있었어요. 내용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1주년 축하하고 그동안 본인과 만나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서로 열심히 믿고 버텨줘서 1년이나 서로 사랑하게 된 거라고. 앞으로도 시련이 많겠지만 잘 이겨내서 10주년, 20주년까지 함께 하자며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나긴 악몽이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전 11시였고
저는 새벽 4시부터 극 긴장 상태였던지라 그 편지 다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에 급히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나 좀 살려달라고 흐느꼈습니다. 놀란 엄마가 친정아버지 불러 한 걸음에 집에 오셨고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바로 최서방한테 전화를 건다는 걸 엄마가 급하게 말리시더군요. 감정적으로 나가서 좋을 것 하나 없다고. 일단 이 편지 가지고 친정에 가서 쉬자고 하셨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지냈던 이 방에 누워있으니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남편과의 연애 흔적이 가득하거든요. 남편이 남친이었던 시절 저에게 기념일 때마다 주었던 꽃다발 말린 것들이 벽에 걸려 있고 사진도 있거든요. 그걸 보니 더 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하긴 해도 저희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습니다. 연애도 짧게 한 편이 아니에요. 무려 6년이나 연애했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며 사랑을 키웠어요. 남편이 좀 더 자리 잡아서 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며 기반 마련한다고 결혼을 미뤘고 집 해결되자마자 저에게 크게 프로포즈해서 모두의 부러움 받으며 이 결혼한 거였어요. 양가로부터 축복받아 결혼해서 지금 3년째인데 그런 사람이 바람이 났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희 친정 오빠한테까지 콜해서 온 가족이 집합했습니다. 오빠도 최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바람이냐며 미쳤다고 분노하고 날뛰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남편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일 때문에 바빴던 사람인데 의심한 거 미안하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통 전화 안 받던 남편으로부터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 역겨워서 받기도 싫었지만 엄마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받으라고 퇴근하셔서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아침에 화내서 미안해. 안 그래도 바쁜데 당신까지 의심하니까 나도 모르게 화낸 거야.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의심 다 풀린 거지? 내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겠어. 당신 알잖아. 알지. 6년 사귀면서 나밖에 몰랐던 당신인데. 그 말을 하니 눈물이 차올라서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업무 들어와서 끊어야 한다고 급하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친정 가족들이 모두 저를 달래며 저는 잘못 없다고 그놈이 나쁜 거라며 같이 화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친정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빨리 증거 잡자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 친정 부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집에 가서 남편 대하라고 등 떠밀어 보내셨고 오빠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에 왔고 남편이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눈치부터 한번 쓱 살피더니 한 번 더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같이 밥 먹고 그날 조용히 잤어요. 그리고 저는 출근하는 척 하면서 다음날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오빠가 저랑 같이 남편 뒤를 밟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빠 차 타고 다시 신혼집 지하 주차장에 가서 남편 출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7시 반쯤 차 끌러 내려왔고 차에 타더군요. 그러더니 한참을 통화하며 웃더니 이윽고 시동 걸어 출발하길래 오빠와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로 안 들어가고 근처 공원으로 향하더군요. 거기 공중 화장실 옆에 딱 붙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손을 흔들더라고요. 시선을 따라가 보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티커 사진의 여자였습니다. 둘이 사방을 돌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이내에 서로를 껴안더군요. 그리고 입을 맞추는 걸 보고 저는 입을 틀어 막으며 오열했습니다.
오빠가 그 장면을 모두 동영상 녹화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전송하는 것까지 잊지 않더니 오빠가 벼랑간 문을 박차고 나가 남편에게 달려가더군요. 그러더니 남편 멱살을 잡아 얼굴에 주먹을 내리 꽂았습니다. 그 상간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저도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남편이 저와 오빠를 보고 사색이 되어 벌벌 떨더라고요. 그 사이 상간녀가 도망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 여자를 잡았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왜 이러냐고 뻔뻔스럽게 대꾸하길래 제가 당신이 쓴 편지랑 스티커 사진도 다 보고 방금 키스한 것도 다 봐서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느새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있고 상간녀는 고개를 숙이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힐끗힐끗 보자 못 견디겠던 남편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저희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정신없는 사이 상간녀는 도망가고 안 보이더군요. 집으로 와서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합세해 남편을 닥달하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사귄 지 한 달도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거짓말 하길래 제가 편지를 던졌습니다. 여기 1주년 기념이라고 써있어. 이 편지가 1년 전이니 둘이 2년은 만났다는 건데 어디서 한 달이라고 거짓말을 해?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회사 계약직 여사원이었고 8살 연하랍니다. 회식에서 친해졌고 그렇게 사귀게 된 거라며 카톡 나눌 때 저한테 걸릴까봐 은하워 주고받았었대요. 시청각실은 모텔이었고 통근버스는 남편 자동차였다며 그때 저희는 증거를 위해 모든 것을 몰래 녹화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 입으로 성관계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허무하게도 그렇게 쉽게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더 살 생각이 없었고 그건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된 거 하루라도 빨리 이혼시키고 싶어 하셨죠. 위자료며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 테니 그리 알아두라고 하니 남편이 엉엉 울며 빌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자기가 미쳤었다고, 저 없이 못 산다고 눈물 콧물 빼며 울길래 친정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꺼지라고 욕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보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터덜터덜 캐리어에 짐 넣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 다 들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더 싸울 생각도 없고 단 이틀 만에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만신창이었어요. 그래서 더 할 얘기 없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기 좀만 더 들어보라고 하며 전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가,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놈 정말 머리털 다 뽑아버리는 한이 있어도 정신 제대로 차리게 하고 보낼게. 응? 어머님, 이 난리를 쳤는데 저희가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이제 제 남편 아닙니다. 아니 얘야, 딱 한 번이잖냐. 남자가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서 어머님께 따졌어요. 남자가 한 번 실수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거신 모양이에요. 엄마가 씩씩거리시며 네 시어매한테 전화가 왔었다면서 분통 터진다고 막 하시길래 제가 친정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네 시어머니가 뭘 하는지 아니? 뭘 했는데? 미안하다고? 아니, 나더러 같이 아들 가진 입장인데 너무 한다더라. 뭐라고? 귀를 의심했죠. 바람 피운 아들 가진 사람이 사부인한테 할 소린지. 남자라면 다들 바람 한두 번쯤은 피우는데 우리 아들이라고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결혼 생활 할 거냐는 거야. 나 참. 그러면서 내 아들이 바람 폈을 때 사돈댁이 우리처럼 나오면 어떨 것 같냐는 거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정말. 누가 보면 우리 딸이 바람 피우고 잘못한 줄 알겠어? 얼마나 당당한지. 아니, 사돈댁 어려운 줄 모르고 정말 너무하시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어디 사부인한테 할 소리야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오빠는 쌍욕을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욕했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진행했습니다. 정말 갑자기였고 불과 며칠 만에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행히 모든 증거가 충분했고 남편의 외도이기 때문에 유책이 많이 잡혀서 합의금은 최고치로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도 제가 더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며 그냥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고요. 오빠 도움받아 상간녀에게 소송도 걸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감성팔이하며 우리 정말 좋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제가 욕을 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또 전화를 해선 같이 아들 가진 사람인데 야박하게 나온다 어쩌고 저쩌고 하며 이혼 안 하게 설득 좀 해달라 했다네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듣다 못해 교양머리 없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도 하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전화 안 하신다네요. 아무튼 이혼 진행 중이고요. 3주 정도만 더 있으면 정말 서류상 이혼 성립돼요. 관공서에 제출만 하면 진짜 끝이네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사실 아직도 꿈 같고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허무하고 상심이 큽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부부 동반으로 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도 먹곤 했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이혼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다들 얼마나 놀랄까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시어머니 꼴을 보니 콩콩 팥팥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하고 마음 추스리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왜 파혼했냐고요? 다름 아닌 저희 예비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제 파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좀 생략하고 줄여서 쓰느라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남친과 저는 친구의 주선으로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남친은 저보다 2살 어렸지만 공무원이고 성격도 원만한 편이라 여러모로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는 재택근무하고 있고요. 남친보다 월 벌이는 거의 2배 이상 많지만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상황에 따라 수익이 없을 때도 있고 약간 불안정한 편이죠. 그래도 남친보다 벌어놓은 돈이 많았고 자차도 있고 20평대 초반 빌라도 매입한 상태입니다. 남친이나 저나 서로에게 많이 끌렸고 나름 조건이 잘 맞아 사귄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로 양가에 이야기했는데 남친네 집에서는 저를 아주 반기며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반면 저희 집에서는 남친을 반대했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친이 일한 지 그래도 꽤 되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다고 잘 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쪽 재산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랑 비교해서 많이 기운다고 하셨어요. 네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그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을 진행하려 들어. 엄마,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 응? 글쎄, 조금 더 만나보고 데려오래도 반년도 안 됐어. 적어도 사계절은 겪어보고 결혼하든 말든 해야지.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그리고 니들이 좋다고 그냥 결혼하면 안 돼. 그 집 부모님도 잘 알아봐야지. 그 남자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만 계셔.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는 했고. 왜? 돌아가신 거야? 아니, 이혼하셨대. 남편 20살 되면서. 그 말에 부모님께서 서로 의아하게 바라보시더니 혹시 남친이 외동이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렇다고 하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네 남친 성인 될 때까지 기다렸나 보다. 엄마, 뭘? 이혼 말이야. 서로 두 분이 많이 안 맞으셨나 봐. 엄마는 가정 환경도 참 중요하게 본다. 남자는 본디 자기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거든. 엄마의 말씀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었죠. 남친이 말하기를 본인이 20살 되면서 대학교 때문에 독립하자마자 본인 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집을 나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학기라 정신없이 적응하고 있을 때 이혼을 바로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작은 이모에게 가셔서 거기서 정착하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며 남친과도 반년에 한두 번 전화할 뿐 이렇다 할 왕래도 없이 산다고. 조심스레 이혼하신 이유를 물으니 원래 성격 차이 때문에 자주 다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야기하려 하지 않기에 저도 그쯤만 알고 있었죠. 남친 아버지는 지방에서 홀로 살고 계시고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건 분명했어요. 남친이 이따금씩 아버지한테 20, 30만 원씩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땐 그냥 남친이 워낙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홀아버지 잘 챙겨드리려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물었죠. 결혼하게 되면 홀아버지 모실 생각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부터가 본인이랑 살기 싫어하신다며 혼자 살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서로 분명히 이야기 나누며 결혼하게 되면 합가는 절대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꿈꾸며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하니 남친도 애 같아 더 노력하더군요. 저희 집에 자주 인사 오고 도와드려야 할 일이 생기면 개인적인 사정도 마다하고 저희 부모님께 달려와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점수 따려고 액션 취하나 보다 생각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색안경을 이내 벗으시곤 싹싹하고 착한 남친에게 마음을 여셨어요. 저희 엄마가 제일 남친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몇 달 동안 남친과 자주 만나니 사람이 참 선하고 성실하다며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남친의 노력으로 결국 결혼 허락까지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새 출발을 꿈꾸게 되었어요. 남친 발령 문제도 있고 내년 가을쯤이 결혼식 올리기 딱 좋을 것 같아 대략 일정을 정했죠. 그 전에 저는 남친 아버지를 한 번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엄마가 신신당부 하시더군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주 잘 봐야 해. 혼자 사신다고 밥도 잘 안 챙겨 드시고 집도 난장판으로 하고 사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식들 손 가게 돼 있어. 여자들은 혼자서도 건강 잘 챙기면서 정갈하게 잘 살아. 엄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어찌 보면 홀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게 홀 시아버지다. 엄마 말 명심해. 엄마 다녀올게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되 1부터 10까지 잘 살펴보고 오라는 엄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남친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남친 아버지 집은 시내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 허름한 아파트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남친 아버지, 편의상 예비 시부라고 적겠습니다. 예비 시부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솔직히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남친도 외모로는 빠지지 않습니다만 예비 시부는 남친 인물의 10배는 넘게 훤칠 하시더군요. 진짜 중년 연예인이 문 열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놀랐고 두 번째는 집 내부가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큰 기대는 없었는데 어딜 봐도 먼지 한 톨 안 떨어져 있고 싱크대는 반짝반짝, 소파도 얼마나 윤희나게 관리하셨는지 연식은 되었지만 가죽은 새 것 같더군요. 커튼도 갓 세탁한 듯 섬유유연제 향이 폴폴 풍기고 유리창에 지문 하나 안 묻어 있더군요. 그냥 집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제가 집이 너무 깨끗하다고 칭찬드리자 예비 시부가 멋쩍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 성격이 좀 깔끔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친이 화들짝 놀라더니 여자친구가 있냐며 저번에 헤어지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그랬더니 예비 시부가 그게 몇 달 전 일인데 아직도 혼자 살겠냐며 당연히 다른 여자 또 사귀었지 하며 웃으시더군요.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죠. 제가 어색하게 웃자 남친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이혼하고 한동안 혼자 사시다가 작년부터 여자친구를 사귀셨다고 말까지 더듬으며 설명하더군요. 그 말에 예비 시부가 버럭 화를 내시며 결혼할 사람이면 그런 걸로 속이면 안 된다 하시더니 사실 이혼하고 여자친구는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결혼 안 하고 계속 연애하고 동거하며 사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너무 쿨내 나는 말씀에 제가 다 당황했고 남친도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예비 시부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이렇게 연애하며 살 거고 다시는 결혼 같은 걸로 구속받지 않을 거다. 본디 답답한 걸 싫어하기에 나이 많이 먹어서 병들어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랑은 절대 합가할 생각 없고 따로 살 거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편하다. 아들한테 해줄 돈도 별로 없으니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지내자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네 소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친이 서둘러 일어나자고 퇴근하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예비 시부 댁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나왔습니다.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를 제대로 알고 싶다고. 말하기 껄끄러울 순 있지만 우리 결혼까지 할 사이인데 나도 제대로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남친이 운전대를 잡으며 한숨을 푹 쉬고 말하더군요. 사실 예비 시부가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태어나고부터 아버지가 매일 술집 드나들며 술집 여자들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셨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말도 많았고 어머니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남친 아주 어릴 적에 예비 시부가 부산에 일을 하러 내려갔고 거기서 살림을 차렸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 통해 들으신 남친 어머님은 크게 상심하셨고 남편 죽었다고 생각하며 아들만 키우며 사셨대요. 그리고 3년 후 상간녀가 혼자 남친네 집에 찾아와서 여기서 살겠다며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한 적이 있었다네요. 그때 어머니가 상간녀와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웠고 그걸 당시 7살이었던 남편이 목격해서 충격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남친 아버지가 다 정리했다며 돌아오셨지만 더는 못 참겠던 어머니가 짐을 싸서 떠나려 하자 어렸던 남편이 엉엉 울며 자기 버리고 떠나지 말라고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오열했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어머니는 아들 학교만 들어가면,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수능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떠나신 거였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시부는 가슴앓이 하는 어머님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놓고 바람을 피우며 술집 다니고 재산 탕진하며 망나니처럼 사셨고요. 남친이 그 이야기를 하며 펑펑 울었고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지 휴게소에 차를 대고 한참을 흐느끼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대요. 저에게 안 좋은 꼴 보여 너무 미안한데 한 번만 자기를 믿어줄 수 없냐면서 제 손을 붙잡고 빌더군요. 본인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살아갈 것이며 언제나 가정이 최우선이고 저만을 위해 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도착했고 궁금해하시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예상대로 다시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친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본인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경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 빌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설득했고 결국 친정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드셨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남친을 너무 믿었기에 같이 부모님을 설득했었던 것 같아요. 사귀면서 바람을 피운다거나 다른 여자한테 관심 가져 하는 끼를 한 번도 못 받고 회사 집 말고 다른 취미 생활도 없고 가끔 술은 하는 편이지만 담배도 안 피고요. 예비 시부와는 정반대 성격이고 취향이라 저도 남친을 철석같이 믿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 결혼 허락 과정이었죠. 솔직히 흠 하나 없는 상대방이 어딨나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소화기에 타고난 질환이 있어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고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남친이 그런 점을 전혀 개의치 않아 했고 오히려 본인이 더 관리해주겠다, 본인에게 맡기라고 듬직하게 말해준 덕분에 감동했거든요. 여튼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고 예식장 알아보고 스드메 정보 틈틈이 구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던 날들이었어요. 상견례 날짜도 잡혀서 거리와 시간도 서로에게 배려하며 신중히 정했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에서 결혼 날짜 확실히 픽스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예식장이랑 스드메 그리고 신혼여행 관련 예약들을 할 계획이었어요. 남친이 외동이고 게다가 서로 이혼하신 상태라 예비 시아버지만 참석하시는 거라 인원이 상당히 단촐했어요. 저희는 부모님 오셨고 결혼 아직 안 한 친오빠가 있긴 하지만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서 오빠는 나중에 따로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5명이 모여 어느 일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부 모두 90도로 인사해가며 예의 바르게 첫 만남을 가졌고 대화도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어요. 예비 시부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추겠다. 워낙 지원해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물, 예단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둘이서 합리적으로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신랑 쪽 축의금으로 들어오는 거 전부 저한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더 도와줄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서로 사정 다 알고 진행하는 거니 더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이 척척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약주 한 잔 가볍게 하지 않으시겠냐며 먼저 술을 권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술을 즐기지는 않으시지만 상황이 어색하기도 하고 가볍게 한두 잔 정도 하는 건 분위기에도 좋을 것 같아 그러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메뉴판 보고 3만 원 정도 하는 적당한 도수의 과일주를 시켰고 가볍게 짠하며 웃으며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술을 들이키시더니 바로 한 잔 더 자작하시며 드시더라고요. 좀 놀랐죠. 그렇게 연거푸 몇 잔을 혼자 들이키시더니 얼굴이 발그레해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불쾌한 티를 좀 내셨고 남친이 안절부절 못하며 본인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만 먹네. 이 좋은 술 아깝게 다 남기잖아. 하시며 막 웃으시더라고요. 기분 좋은 날이고 너무 좋으신 사돈을 만나서 행복해서 그렇다며 한 잔을 더 시키더군요. 저희가 말렸는데도 굳이 카운터까지 가서 술을 한 병 가져오시더군요. 그렇게 예비 시부는 물고 튼 듯 술을 혼자 막 마시기 시작하셨고 남친은 급기야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이제 일어날 거예요. 무슨 소리야? 2차 가야지.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셔선 헛기침을 하시고 예비 시아버지를 말리셨습니다. 2차라니요. 약주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죠. 많이 취하셨습니다. 아직 날도 밝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실례가 많았군요. 하며 예비 시부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셨고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엄마가
화장실에 가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예비시부가 저희 엄마 손목을 탁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사부인, 어디 가세요? 어머. 엄마가 놀라셨고 아버지가 바로 말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잔뜩 꼬인 혀로 이러시는 거예요. 사부인, 내가 사실은 사부인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 얼굴에서 티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참. 혹시 30년 전에 부산에 있지 않으셨어요? 네? 30년 전이요? 그때면 우리 아들 키우면서 갓 딸 낳았을 텐데 부산을 갔을 리가요. 아니, 부산에 머문 적도 없으시단 말씀입니까? 네, 그럼요. 서울 토박이에요. 그나저나 이제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며 어머니가 일어나시자 예비시부가 막더군요. 그러더니 잔뜩 풀린 눈으로 취해서 어눌하게 하시는 말에 모두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희옥이 아니야? 네? 갑자기 나오는 반말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이 화를 내며 예비 시아버지를 급기야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30년 전에 해운대 정마담 밑에서 일했던 희옥이 아니냐고 하시며 급기야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 있죠? 이어 하시는 말씀 가관이었습니다. 해운대에서 만난 희옥이라는 술집 여자와 저희 어머니가 닮아도 너무 닮았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간 술집에서